2024년 12월 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는 모든 해외 취업발전소는 매월 말일 5일 내 근로자가 급여의 25% 송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금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형과 함께 영업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매월 말일 1일 내 해외 송출된 이주 노동자 명단도 제출을 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현재 547개 해외 취업발전소가 승인이 되었고 10월 현재 292개 해외 취업발전소 이주 노동자 55,663명이 송금 증빙 서류를 미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 생산량이 2021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하루 3,589메가와트였던 미얀마 전력 생산량은 2,376메가와트로 감소하였습니다. 미얀마 전체 전력 소비량은 하루 약 5,500메가와트이지만 운영되는 수력 발전소 29개, 가스 발전소 27개, 석탄 발전소 2개, 태양광 발전소 6개에서 생산되는 최대 발전 용량은 하루 2,800메가와트로 알려져 있으나 가동되는 발전소도 최대 발전량인 경우는 많지 않아 소비량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 전력부 장관은 국가관리위원회가 국방부 군사 장비에만 집중을 하면서 전력 시스템 관리 부실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5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한 제19차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미얀마 새해 띵잔 물축제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후보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영신문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무형문화유산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며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2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후보 승인이었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카인카인누에 사무총장은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한 폴란드, 중동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의 주요 투자국은 중국으로 중국 봉제 공장들이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 일본, EU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EU 국가들 중에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많은 발주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봉제 산업은 CNP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며 주로 한국, 일본, 중국, EU 국가로 수출을 되고 있어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는 메이드 인 미얀마 프로젝트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미얀마 봉제 산업 인력들이 급여가 높고 숙식이 제공된다는 것만 보고 대규모로 중국으로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 서부에 살던 27세 남성 미얀마 이주 노동자는 위난성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13일간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미얀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개인의 도움으로 취업한 중국 봉제 공장은 기본적으로 빚이 발생하고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브로커는 기본급 2,200위안의 초과 근무 수당 시간당 8위안을 받기로 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지에서는 기본급 1,200위안의 초과 근무 수당 시간당 4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도 오전 7시 15분부터 오후 6시 30분로 초과 근무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다고 합니다. 초과 근무도 보통 9시 30분에 끝나지만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시키며 30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었다고 합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을 해봐도 본인들은 취업만 해주는 것까지 책임을 지며 그 외에 대한 조건은 책임이 없다고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숙소와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기는 했지만 열악하였다고 합니다. 기숙사방 하나에 8명이 지내고 식사는 야채만 제공을 해줘서 사식을 사 먹어야 하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 실제 점심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30여 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는 양곤에서 14년간 봉제 공장을 근무하며 월 90만 짝가량을 받았으나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하고 중국을 갔으나 이제는 중국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이 중국 국경 입국을 하기 위해선 2가지 종류의 국경 통행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중국 국경 지역에 세대 등록이 된 미얀마 국민은 1년 동안 중국 체류가 가능한 빨간색 국경 통행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지역에서 온 미얀마 국민은 일주일 동안 중국 체류가 가능한 파란색 국경 통행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발병 이후
국경 통행증 제도는 중단이 되었다가 2023년 9월부터 재개가 되었으며 대부분 타지에서 온 미얀마 국민들은 일주일 체류 가능한 국경 통행증을 구하기 위해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경 통행증을 받는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중국 측 봉제 공장들은 무세 타운십에 도착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를 선납하고 추후 근무를 하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대부분의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빚을 지고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여유돈이 있는 경우 이런 시스템에서 근무를 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나 여유돈이 없는 경우 빚에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후 중국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매일 아침 출근 시 안면 스캔을 해야 하며 위반 시 100위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시위, 파업, 국내외 언론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중국 추방 조치되어 1년에서 5년까지 중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중국 내 이직도 어려워 퇴사 시 공장 관리자에게 사직 신청을 하면 공안에 통보를 하고 국경을 통해 송환되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미얀마 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속적인 갈등과 자연재해로 인해 2025년 3월 끝나는 회계연도까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1% 성장을 예상한 바 있으나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약세, 지난 9월 태풍 야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미얀마 330개 타운십 중 192개 타운십이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수재민 240만 명, 건물 50만 채, 전국 도로의 약 10%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역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홍수 피해가 있었으며 농업 관련 기업이 절반 이상 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필품 공급 중단, 짝가치 평가 절하, 수입 허가 제한으로 인해 생필품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식량 가격 지수는 2024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6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교전 지역 특히 라카인주와 샨주 북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는데 이 지역에서 식량과 연료 가격이 9월까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입 금지 조치와 함께 밀수 단속 강화도 한몫을 하면서 미얀마 수입은 2024년 3월에서 9월 사이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쌀, 식용유, 연료와 같은 생필품 가격 통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태국 미얀마 메린다구 지부장은 최근 자연재해와 지속적인 교전으로 인해 미얀마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생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복구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노동력의 해외 유출로 인한 인적 자본 급감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조사에 따르면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미얀마보다 2배에서 3배, 일본과 한국으로 이주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은 10배 이상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미얀마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소득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동남아시아 마약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얀마가 여전히 전 세계 마약 생산국 1위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양귀비 생산이 2023년 최고치인 47,100헥타르에서 2024년 45,200헥타르로 4%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3년 연속 생산량이 급증하다가 2024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20년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UNODC 보고서 기록상 가장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작 면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헥타르당 수확량도 증가하면서 양귀비 생산성도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수확량은 헥타르당 14kg이었고 2023년 헥타르당 22.9kg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소폭 감소하여 22kg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생산 지역을 보면 샨주가 1위로 미얀마 양귀비 생산량의 88%를 차지하였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이 접한 샨주 동부는 10% 급증하였고 인도와 국경을 접한 친주 18%, 꺼야주 8%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모바일 데이터 요금이 인상되면서 도서 지역에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익명의 여성 교사는 15,000잣에 판매되는 30GB 모바일 데이터가 16GB로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도서 지역에서는 와이파이 기기 설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데이터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데이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줄어들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일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09년 설립되어 일레호수와 샨주 남부 지역의 소수민족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해왔으나 코로나와 국가적 위기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재단은 미얀마에서 사라진 희귀종 버마 고양이를 다시 소개하는 운동을 지원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관광객 방문을 활성화하고 일레 지역 전통 생활 방식을 알리기 위해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대나무 주택을 세우고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인기 관광 명소로 일레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36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직업훈련 학교도 열어 샨주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정 훈련원으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미얀마 재선거 기간 동안 보안 확보를 위해 무장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5, 6일 양일간 미얀마 평화협상위원회가 주최한 미얀마 공식 정당 간담회에서 선거 기간 동안 보안 업무를 위해 군사훈련을 마친 민병대 인력 1만 명이 배치될 것이라고 하며 이 중 3천 명은 무장 인력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정당 위원들을 포함하여 보안 업무에 관심이 있는 35세에서 65세 사이의 보안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당에서는 예상치 못한 통보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니가 이끄는 USDP는 보안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딴조가 이끄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앤 디벨롭먼트 파티는 보안 업무에 16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3개 정당 중 얼마나 많은 정당에서 보안 업무에 합류를 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보안 업무에 합류하는 자에게는 훈련, 급여, 유니폼, 무기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미얀마 전역 330개 타운십 중에서 161개 타운십에서만 선거가 진행이 될 예정이며 미얀마 선거법에 의거하여 보안이 불안정한 지역 투표소 반경 500야드 내에 무장 보안 요원 배치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 중에는 이런 무장 보안 요원 배치는 저항 세력의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4년 2025년 공휴일이 끼어있는 날에 대해 대체 휴일을 지정한다고 갑작스러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대체 휴일 지정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5일 연속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3월 14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 연속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11월 3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 연속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2025년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 연속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관광협회 회장은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미얀마 대체휴일 재개로 인한 5일가량의 휴일은 미얀마 국내외 여행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혼선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양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미얀마 한인회가 주최하는 송년이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강금구 대사와 미얀마 한인사회 단체장, 미얀마 한인 총 450명 이상이 참석하면서 미얀마 한인 행사에서 가장 많은 참석자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송년이밤 행사는 많은 한인들의 협찬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하며 협찬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에서 5천여 명에 가까웠던 미얀마 거주
한인 수가 1,500명도 안 되게 줄어들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얀마 한인들에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찬사를 보낸다고 밝히며 남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한인회에서는 신한은행과 맥도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우 인터내셔널 서원우 회장의 한글학교 발전 기금 1,000만짝, 다문화 가족 장학금 1,000만짝, 불우이웃 돕기 기금 1,000만짝 기부 약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행사는 다양한 협찬을 통해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며 한글학교 학생 공연, 양곤 언노의 댄스 공연, 양곤 피라모니 클래식 공연에 이어 미얀마 거주 한인들의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미얀마 상무부는 제조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여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법 제13조비에 의거하여 일부 국내 품목에 대한 외국인 기업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보면 축수산물 가공품, 가공농산물, 제지류, 종자, 정제광물, 반가공된 야채 및 과일 제품, 목재 가구 제품, 환경보호 제품 총 8개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역부 수출 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품목에 대한 관련 부처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미얀마 관세청은 수출입 관세 책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고정환율 2,100잣에서 약 3,580잣으로 적용되고 있는 온라인 외환거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입 관세를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무부의 세무평가에서 시장 환율에 기반한 주간 환율을 사용하도록 명령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더 이상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환율을 따르지 않고 주간 환율에 따라 환율을 변경하며 투명성을 위해 관세청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곤 딸린 타운십에 위치한 스타시티는 2025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스타버스 셔틀 서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스타시티에서 정션시티 구간을 운행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스타시티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10시, 오후 3시로 나누어 캐피탈 따게타 마크로 정거장이 추가되어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스비는 웨이브페이, KBG페이로 지불이 가능하며 선불 티켓은 스타시티 관리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도입되어 운영해오던 스타페리 서비스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중단이 되며 최근 제3번 딸린 다리 증축 이후 편리해진 통행에 맞춰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제2번 중소기업 세무서는 고용계약서에 외화로 급여를 받는 소득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미얀마 잣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고용계약서에 작성 시 급여를 외화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급여를 지급할 때는 미얀마 잣으로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어 외화급여 소득자의 소득세 납부가 외화로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용계약서 상으로는 외화가 명시된 외환급여 소득자가 실제 미얀마 잣으로 급여 수령 시 소득세도 미얀마 잣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수주기 미얀마에서 신형 에르티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 큰 변동을 예고하였으나 외환 제한 정책으로 인해 부품 구매 대금 확보를 할 수 없어 제한적인 생산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2025년 중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국 센젠 대학교 묘나잉 조교수는 아세안 국가들은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미얀마 상황에 대한 중국 개입이 아세안 국가들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와 국민통합정부 모두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서방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국가관리위원회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 지지를 받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나 중국과의 관계는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의 지원을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중국, 인도, 태국, 그 외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